전주환에게 2년가량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고소 직후인 재작년 10월 법원에는 탄원서입니다. 회사에 출근해 사내 메신저를 켤 때마다 또 어떤 메시지가 와 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린 것 같아 극단적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였던 전주환이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온 걸 알게 된 뒤에는 더 끔찍해진 일상을 토로했습니다. 잠이 많아 걱정이던 제가 수면제를 복용한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매일 밤을 새고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한 겁니다. 혼자 있기 무서워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순 없다며 염려할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묻지마 사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바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은 아무도 몰랐는데. 실제로 어머니는 사건 발생 3시간 전까지도 야근을 앞둔 딸의 집세 상담을 해주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걸 알게 된 어머니는 법원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한 거. 교통공사는 직위해제자가 공사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악용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1심 법원은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 보복살인 혐의에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이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유족들은 기가 막히고 두렵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자가 어떻게 항소할 수 있어요? 가해자가 형을 마치고 보복하러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피해자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낸 탄원서에는 엄벌을 내려달라, 잘 이겨냈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용기 내길 잘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그날이 오길 바란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전주환의 교제 강요와 불법 촬영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4일 집 근처 치안센터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벌어진 지난 14일까지 거의 1년, 관련 기관들은 소극적이거나 미흡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한 달 만에 신변보호 조치를 종결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전주환에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1월엔 전주환에 대한 구속 시도도 스토킹 위험도를 평가하는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 발송 정도였고 피해자를 찾아가지도 않아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내용이 21차례에 걸려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또 관련 증거가 뒤확보됐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지난 4월 피해자를 상담한 경찰은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공판에서 피해자 측은 전주환이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은 마지막 공판 날 보복살인 범행을 사실상 결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보낸 위험 신호에도 가해자 일시 구금이나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보복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변호사로서 한계를. 전주환이 1년 가까운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휴가 중인 직원이란 말에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결정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교제를 거부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를 2년간 스토킹한 전주환.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부망에 무단 접속해 집 주소를 알아냈고 근무지를 찾아가 기다린 끝에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위치 추적 방해 앱을 설치했고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습니다.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까지 준비했습니다.
법정에 나선 피해자 아버지는 그가 사회로 돌아와 복수라는 명분으로 가족을 해칠까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징역 40년. 재판부는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면서도 아직 31살이어서 수용 생활을 하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 선고 이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의 온전한 피해 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은 작년 9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상태여서 1심에서 내려진 전체 형량은 49년이 됐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판결에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